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검찰 탄압이라 쓰고 검찰 개혁이라고 읽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권한을 회복해서 복직하니까 그거 빼앗겠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야당 속의 야당. 오늘 인터뷰 36.5에서는 국민의힘 장제은 의원 바로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가우시겠습니다. 저기 국회 법사위원회 동료인 박범계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요. 예,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랑은 인연이 참 남다릅니다. 수석 대변인 같이 했고요. 사법개혁특위 간사 카운터파트였고 네.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 카운터파트였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 청문회 같이 했었고 법사위원 같이 하고 네. 야당 의원님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 의원하고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한 명이 법무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네. 일단 축하를 드리고 싶고 네. 축하 메시지를 제가 벌써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예, 형님 축하합니다. 카톡으로요? 예. 그랬더니 답신 왔어요?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을 내정한 배경, 가장 중점을 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대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박범계 의원께서 정치력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물밑 대화라든지 대화를 좀 중시하고 또 합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꼬인 실타래 같이 얽힌 이 문제들을 좀 정치적으로 네. 잘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인 장관을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지 않았느냐라는 네.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 우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 정치적 방향이 너무 뚜렷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흐트려 놓은 이런 실타래를 과연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대 반 우려 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 박범계 그 내정자에 대해서 정치력도 있고 합리적이다, 대단히 호평인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야당에서 이번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거 아니겠어요? 야당에서 저는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스스로 이제 회피해서 청문회는 안 되셔도 되는데. 아니, 청문회 해야죠. 근데 예. 청문회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짚을 건 짚겠지만 정책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흠결이 그닥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네. 것들, 예를 들면 수사지휘권을 남발한다든가, 무분별하게 감찰권을 남발한다든가, 또 인사권을 전행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도 이 검찰을 인정하고 대검 대무차장과 또 검찰국장하고 이 물밑 대화를 통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마지막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나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왔는데, 그 인사의 관례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또 참 법무부 장관이 가장 절제해서 사용해야 될 네. 수사지휘권, 이것을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검찰의 독립을 훼손한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박범계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박범계 후보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자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지난 대검 그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서 윤 총장이랑은 관계 설정을 어떻게, 분명히 야당에서 질문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계 설정할 것인지. 근데 그거는 박범계 후보자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잘 모르죠. 예. 다만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인정하는 네.
그 가운데에서 지휘권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후보자가 그동안 법사위에서 오랜 활동을 했고 또 합리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검찰이라는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상 네. 이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에 부여된 수사권,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지휘권을 절제된 가운데서 사용하면 이 문제는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눈길 끄는 것은요. 박범계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게 되면 현역은 절대 지지 않는다. 현역 불패라는 뭔가 국회 내 전통이 있는데 이건 관습이잖아요. 안 좋은 건데 이번에도 결국은 법사위원회예요. 또 이번에는 어떻게 근데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국회의원들 불패시나 네. 그거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선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 과정에 엄청난 그 검증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뭐가 많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것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봐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그 공수처장 후보자로 이제 김진우 헌재 선임 연구관이 됐잖아요. 판사 출신이래요. 근데 경합했던 게 이건희 검사 출신의 이건희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왜 지금 근데 여기서 야당에서는 김진우 후보자에서 되게 반대 많이 했잖아요. 저는요, 공수처장 김진욱 씨가 지명된 거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는 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승복의 문제가 따르는 거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 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 그래도 이 권력형 수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 권력형 수사는 정치적 논란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승복해야 되고 정치권이 다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인물이 공수장이 되면 필연적으로 승복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불행한 공수처의 시작이다. 그러면 근데 앞서서 그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의 인권국장에 지원했다. 그래서 친문재인 정부 인사다. 중립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거는 뭐 제가 비판한 것도 아니고 네. 궁극적으로 이 애당초 그 공수처법 이 법의 취지는 공수처장의 임명에 있어서 막강한 비토권을 야당에게 주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법적 취지는 뭐냐면 야당의 인사권을 주겠다는 거. 협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법적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로 밀어붙여가지고 단 한 번도 실수해보지 못한 이 공수처법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개각을 통해서 이제 지난 1년여 동안 추미애 장관의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이번 추미애 어떤 공이 장관의 있죠? 네? 어떤 공이 있죠? 뭐 공은 없다고 봅니다. 공이란 저는 건- 법치를 유린했고 어떻게 보면 법무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가장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장재원 의원의 의견이시고 이제 뭐 수사권 그 검찰 개혁 법안도 나왔고요. 공수처도 어차피 출범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공과 이제 과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요. 민주당이 내놓은 네. 공수처법이라든지 또는 또 법무부 관련된 검찰 개혁 법안이라는 얘기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알겠습니다. 전 개혁 장재원 법안이라고 의원의 생각합니다. 진단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저게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성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감정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이 저는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을 없애버립니까? 네.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합니다. 네.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건 필요해요. 그 전제는 경찰을 또 어떻게 힘을 빼고 검찰을 어떻게 중립화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결국은 검찰공화국 없애려다가 경찰공화국 맞는 꼴 아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서로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는 건데 지금 검찰은 완전히 힘을 빼가지고 기본적인 화이트 칼라 수사는 전 세계 어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들을 경찰에 넘긴데 경찰도 이렇게 비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국형 FBI, 제가 사법개혁 특위할 때 한국형 FBI에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수사권, 수사경찰들은 따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경찰청 산하에 한국형 FBI, 국가수사본부까지 갖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경찰을 이렇게 어마하게 키워놓고 검찰에 그냥 공소청을 만들겠다?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감정적인 대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이 얘기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론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장제원 의원 나름의 이제 진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2개월 정직도 못 시켰는데 네. 어떻게 탄핵 파면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발상 자체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하는 겁니다. 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분풀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법원에 분풀이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공화주의라는 게요. 국민들이 주신 권력, 이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절제된 상황에서 이 권력을 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좀 많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의석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 권력은 내 권력이다. 그러는 것 자체가 권력 남용이거든요. 네. 결국은 권력을 남용할 때 권력의 종말이 안 좋았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그 검사 향응 술 접대 의혹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서도 나도 몰랐다. 보고받고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겠다. 근데 그 뒤로 뭐 사과가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직무정지됐다 그 복귀했을 때 법치주의, 뭐 민주주의 강조했죠. 상식을 강조했는데 네. 그럼 그 검찰이란 큰 조직의 수장으로서 네. 그 본인의 어떤 피해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데 대국민 사과의 부분 왜 사과를 해야 되죠? 만약에 예를 뭘 들어서 잘못했죠? 근데 검찰총장이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죠. 검찰이라는 지금 그 하나하나의 징계 사유 그것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근데- 징계 사유가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나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법원 판단을 상당히 존중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법원에서의 그 직무정지 2개월에 대해서 그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징계 사유가 위법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징계 사유가 분명히 있다, 혐의가 있다는 거를 세네 네 군데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읽어보세요. 근데- 자세하게 읽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참 잘못된 것이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자주 만들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고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징계 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드렸던 본안 소송이 질문은- 나온 다음에 윤 총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두세 번 꼼꼼히 봤는데요. 네. 그 법원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거 꼭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채널A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 방해한 거 혐의가 있고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검찰에서는 그 검찰총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아니요. 판결문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것이 징계 사유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관행이라면은 그것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이 공정하게 일을 집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다만 그래, 알겠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그것이 징계 사유가 돼야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징계 사유라고 확정되지 않았고 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라는 거는 이해가 안 글쎄, 되고요. 만약에 대통령-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징계를 참 그 절차적인 위반을 하면서까지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상식과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윤 총장의 사과를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드렸던 질문은요.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자로서 이제 국민께 사과를 했고 추장관 오늘 인사 대상자가 됐지만은요. 오늘 이제 뭐 그동안의 그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좀 듣고 싶어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또다시 직무를 환원시키면서 육성으로 한다는 게
저는 그것은 오히려 더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직무 배제에서 돌아올 때 육성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케이스에 대한 똑같은 판단에 대해서 또다시 언론에 나와서 육성으로 한다는 건 오히려 더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단하셨군요. 네, 앞으로 이제 그 박범계 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대응 방향 뭐에 대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 위원인 장재훈 의원의 이제 입장도 좀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려봤고 또 장 의원은요, 이 국민의힘 야당 내에서 또 야당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혹은 아주 잊을만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의 그 어떤 분명히 김종인의 리더십에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입장을 자주 내시나요? 잘 하시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못하는 건 김종인 뭐고 그래요?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폐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네. 있고요.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메시지가 좋더라도요. 그 메시지를 내고 우리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폐쇄적이거나 권위적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전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전행이나 김종인 위원장의 전행이나 뭐가 다르죠? 저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정치의 본질은요. 이 권력에 대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쓴소리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비판하고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 네. 자신에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가장 큰 권력 문재인 권력 그리고 우리 당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바른 소리를 하고 지적하는 거라고. 예. 우리 국민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정치권에서의 어떤 협치보다는 싸우는 모습이 많이 지쳤습니다. 새롭게 검찰 개혁을 끌 인물들도 이제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새해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 국민들께 좀 비전, 긍정적인 메시지 제가 한 20초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혼란스럽고 싸우는 핵심이 뭐냐면 상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으로 돌아오고 보편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로 돌아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치에 박수를 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친 우리 국민들께 늘 싸우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도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민 통합과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해주신다 그러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을 강조했습니다. 예, 야당도 상식 있고 좀 약간 대안 제시하는 그러겠습니다. 국민의힘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장재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